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동작을에 출마한 정의당의 노회찬 후보가 24일까지 야권연대를 해서 후보를 한 명으로 단일화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야권 단일화 제안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이번 제안이 매우 관심을 끄는 이유는 24일까지 만약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야권 단일화를 거부한다면 자기 자신이 사퇴하겠다라고 얘기한 대목입니다. 언론들은 노회찬 후보의 이러한 제안을 신의 한순위 그리고 동작을 혹은 재보궐선거 전체의 판세를 출렁거리게 만드는 승부순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결국 정치인이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자신을 버릴 수 있느냐 버릴 수 없느냐, 자기의 이익에 충실하느냐 아니면 자기 자신을 뽑아준 시민들의 이익에 이익을 줬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정치의 질은 판단되는 겁니다. 노회찬 후보는 다른 무엇보다도 24일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이 야권 단일화를 거부한다면 자기 자신이 사퇴하겠다라고 배수진을 침으로써 이 부도한 정권을 심판해달라는 민의를 받아들인 겁니다. 저는 매우 감동스러운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더 이상 거부할 수가 없어서 논의를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노회찬 후보의 이러한 진정성이 새정치연합에도 전달이 되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사실 새정치민주연합 입장에서는 동작을 과감하게 양보를 하는 선언을 만약 먼저 했더라면 지금처럼 이런 집중포에 몰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항상 자기 자신의 기득권을 끌어안고 상대방의 양보만을 기대해왔던 야권의 마탱으로서는 참으로 부끄러운 자세를 지녀왔던 새정치민주연합이기 때문에 결국 그런 결단을 내리지 못했습니다마는 기왕지사 노회찬 후보의 제안이 있는 만큼 또다시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그 눈높이를 시민의 시선에 맞추어서 결단 내리기를 당부드립니다. 광주에 출마한 권은희 후보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많이 있는데요. 뉴스타파의 보도에서 촉발됐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긴 합니다만은 뉴스타파의 보도가 제대로 된 보도였다면은 유감을 가질 이유도 없지만은 사실이라는 측면에서 균형된 시각을 저는 가지지 못했던 보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 나왔던 여러 가지 확인 결과 대부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데요. 물론 시각에 따라서 좋지 않게 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팩트란 측면에서는 잘못된 보도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그거를 가지고 지금 설왕설래 따지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저는 저희 페이스북의 한 친구가 얘기했던 대로 지금 이러한 과정을 차기 정권의 권은희 법무장관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다라는 심정으로 바라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심정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라디오 비평 시작합니다. 함께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장이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네. 간첩 사건을 조작해내는 검찰, 그리고 수백 명이 죽은 세월호 참사 그 초기에 전원 구조라는 오보를 내는 언론들, 그리고 총기 난사 사건의 임병장을 체포해 후송하면서 대역을 썼던 군, 이런 정권이 유병헌 사체를 발견했다고 하니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믿을 것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이, 유병헌 사체 발견이 사실이라고 하면은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동안 일어났던 그 수많은 코미디들, 그리고 여론을 유병헌으로 호도시키기 위해서 보도했던 지상파나 종합편성 채널들의 그 황당한 보도들, 정말로 전부 다 코미디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오죽했으면 도화 각 신문이 모두 다 황당하기 짝이 없는 검찰과 경찰의 행태를 질타를 일면 톱 기사로, 일면 머리 기사로 질타를 했겠습니까? 일일이 소개해드리진 않겠습니다만은 한겨레신문의 사설 황당한 유병헌 유령 검거 소동을 통해서 이 나라 검경, 늑대 소년으로 전락한 박근혜 검경의 그 코미디를, 블랙 코미디입니다. 이건 참 파헤쳐보겠습니다. 6월 12일 전남 순천의 야산 매실밭에서 발견된 변사체가 세월호의 실소유주인 유병헌 전 세모그룹 회장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이 22일 밝혔다. 변사체 발견 때 이미 부패가 심해 식별이 어려울 정도였다니 실제 사망은 그보다 훨씬 전일 것이다. 그 사이 정부는 유 씨를 잡겠다며 군 병력까지 동원해 해안을 봉쇄하고 전국적인 검문 검색을 벌였으며 반상회까지 열었다. 유 씨가 머물렀다는 경기도 안성 금수원과 주변 건물 등을 압수수색했고 유 씨의 가족, 친인척, 측근들을 범인 도피 등의 혐의로 닥치는 대로 체포하고 기소했다. 온 나라를 뒤흔든 꼴이다. 바로 전날인 21일에는 검찰이 유 씨에 대한 6개월짜리 사전 구속영장을 재발부받으면서 추적의 꼬리를 놓치지 않고 있어 검거는 시간 문제라고 장담하기도 했다. 대체 어떤 꼬리를 쫓고 있었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정보력과 수사력 모두 부실하기 짝이 없는 그 무능이 황당하고 그 결말이 어이없다. 이런 국가기관을 어떻게 믿으라는 말인가? 그렇습니다. 그중에서도 그 최고의 코미디는 바로 전날인 21일 검찰이 유병헌 씨에 대한 6개월짜리 사전 구속영장을 재발부받으면서 추적의 꼬리를 놓치지 않고 있다. 검거는 시간 문제다. 라고 했던 대목입니다. 유령의 꼬리를 붙잡고 있었습니까? 유령의 체포가 시간 문제였다는 이야기입니까? 이런 국가기관 도대체 어떻게 믿으라는 말입니까? 국가기관이 제 할 일을 하지 못하면은 어떤 참혹한 결과가 빚어지는지는 세월호 참사를 통해 이미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세월호 참사의 주요 책임자인 유병헌 씨를 찾는 과정에서도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 못했습니다. 5월 25일 유병헌 씨의 별장에서 유병헌을 놓친 뒤 대대적인 주변 수색을 벌였다지만 정작 변사체는 한참 뒤 주민신고로 발견됐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 변사체를 발견한 곳이
유병헌 씨가 20일 넘게 머물렀던 별장 부근인데도 경찰은 유병헌 씨와의 연관성을 떠올리지 못한 채 노숙자 벤사로만 처리했습니다. 죽음 주변에서 발견된 가방이나 옷, 신발 등 유류품을 조금만 세심하게 관찰했다면 쉽게 알 수 있었는데도 놓쳐버린 겁니다. 벤사 사건의 지휘를 맡은 현지검찰 역시 정황과 유류품을 살리는 초동 수사의 기본을 망각한 채 단순 벤사로 판단했습니다. 검찰과 경찰 공조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경찰과 검찰 모두 기본 중에 기본도 확인하지 않은 채 대충 넘기는 잘못을 반복하면서 엉뚱한 꼬리잡기에 수사력을 낭비한 꼴입니다. 검경은 변사체의 DNA와 지문 감식 결과 유씨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조차도 믿지 못하겠다는 이들이 적지 않다. 유씨가 순천 별장에 마지막 흔적을 담긴 5월 25일쯤에 숨졌다고 하기엔 변사체의 부패 정도가 비정상적으로 심하고 사망 원인과 경위가 석연찮다는 이유에서다. 변사체 발견 뒤 신원 확인까지 40일이나 걸린 점 등을 들어 다른 배경이 있는 게 아니냐고 의심하는 이들도 있다. 정부에 대한 불신이 이 정도라면 그 자체로 위기라고 봐야 한다. 세월호 참사의 모든 책임이 유 씨에게 있는 양수사 분위기를 몰아 정부의 책임을 가리려 들었다는 의심이 파다한 터에 그 불신은 더 위험하다. 유 씨 사망 경위를 제대로 밝히고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가리는 수사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할 이유다. 정말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지문 감식과 DNA 검사 결과를 놓고도 과연 이 변사체가 유병헌 맞느냐라고 믿지 못하는 이 불신의 분위기. 정부를 이 정도로 믿지 못한다면 정말 박근혜 정권의 위기입니다. 위기면 뭐합니까? 이런 정권, 이런 여당에게 여전히 지지를 더 많이 보내는 우리 국민들, 그 수준에 맞는 검경, 맞는 정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마저 들 때도 있습니다. 가끔은. 서영석 오빠, 7월 26일 토요일에 오실 거죠? 똑똑한 12시 묻지마 당일치기 가족 테마여행이 그날 있거든요. 아침 9시 반까지 인천시 중구 용유도 마시안 해변에 오시면 돼요. 맨손 고기잡이 낚시와 갯벌 체험 캠프가 마련됐거든요. 인천공항철도 용유 임시역에 내리시면 돼요. 조합원 그리고 애청자님들 다 오신대요. 꼭 오세요. 서영석 오빠 꼭 올 거죠? 네. 가죠, 당연히. 이런 스팟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어제 얘기를 듣고 지금 들어봤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돌아온 오해숙 생활단식 광고입니다. 다이어트에 효과도 있고 몸과 마음까지 건강해집니다. 저도 80일간 단식을 오해숙 생활단식으로 했는데요. 아주 좋습니다. 물론 80일 내내 단식하는 건 아닙니다. 30일, 20일, 30일 해서 단식 플러스 회복식 플러스 조절식으로 해봤는데요. 짧은 코스도 있다고 하니까 한번 문의해 보시면 좋습니다. 이 오해숙 생활단식에서 이번에 지사도 모집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성인 남녀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비만과 성인병 예방에 좋은 단식, 적은 자본금으로도 사업을 시작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문의 전화는 010-2013-8575, 010-2013-8575, 오해숙 생활단식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유병헌 이야기 했는데요. 참 황당히 짝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가 유병헌 사망도 사망이지만은 그 후속 조치가 더 중요하다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12일 전남 순천에서 발견됐던 시신이 유병헌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시신의 목의 DNA가 유병헌의 친형 유병일의 목의 DNA와 일치해 같은 어머니를 두고 있음이 확인됐고 추가 실시된 정밀 과학 수사로 시신의 지문을 확보해 주민등록 데이터베이스에 보관 중인 유병헌의 지문과 대조한 결과 역시 일치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아있고 다양한 음모론이 번지고 있다. 그동안 수사당국이 여러 정치적 사건과 권력형 범죄들의 처리 과정에서 보여준 정직하지 못한 모습과
조작의 유산이 명백한 증거마저도 의심하게 만드는 불신사회를 조장한 탓이다. 법 과학적 증거의 수집과 분석, 대조 과정 등의 오류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아닌 무분별한 의혹과 음모론 제기는 바람직하지 않다. 유병언이 핵심이 아니라 세월호 침몰의 책임 소재 규명과 처벌 및 배상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시신을 화장해 DNA 검사조차 불가능하게 한 조이팔과 달리 얼마든지 제3의 전문가에 의한 검증이 가능한 유병언의 시신은 조작이나 음모의 가능성을 제로에 가까울 정도로 줄이고 있다. 표창원 전 교수는 믿을 수 없게 만드는 정권이지만은 이 정황 자체를 믿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음모의 가능성을 제로에 가깝게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남는 일은 뭐냐 하는 겁니다. 유병언 사망 논란으로 인해서 세월호 침몰의 경영 책임과 뇌물 및 청탁으로 얼룩진 정관계 부패고리를 밝혀내는 작업이 중단되거나 늦춰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 대목입니다. 밑줄 쫙 그어야 될 대목이. 특히 누구에게도 이룰 리 없는 음모론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검찰과 경찰은 진실과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관련 사실을 있는 그대로 숨김없이 내놓고 실수나 잘못이 있었다면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거죠. 아울러 유병언 일족으로부터 지원과 뇌물, 향응을 받은 정관계 인사들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밝혀내서 반드시 처벌해야만 합니다. 유병언이 수배와 수색의 대상이 된 주된 이유도 그 자신의 개인적 구명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유병언을 중심으로 한 인적 연결고리가 대통령도 직접 언급했던 적폐의 실체를 밝혀줄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유병언 추정 시신의 정확한 신원 확인과는 별개로 진상규명과 수사가 철저하고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만일 수사당국이 유병언의 사망을 핑계삼아 꼬리가 잘렸다, 벽에 부딪혔다는 등의 변명을 내놓는다면 의혹과 음모론을 부추기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전방 GOP 김은중이 사망사건, 허원근 일병 사망사건, 천안함 침몰, 국가기관 선거 개입 등 사건이 발생했을 때마다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고 음모론이 난무한 반면 진실에 대한 사회적 동의와 수긍을 통한 통합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분명히 시신이나 선체 등 물리적 증거가 명확하게 남겨져 있어 과학의 힘으로 객관적인 사실을 드러내고 분석을 통해 진실을 추단해낼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우리는 모두 늘 패배해왔다. 왜 패배해왔습니까? 그 가장 큰 책임은 나쁜 권력이 져야만 합니다. 자신들의 이익, 눈앞의 승리를 위해서 수사기관과 사법기관 등 진실의 보류해야 할 기관과 그 기능들을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운영하고 그리고 악용해서 불신의 색깔을 조장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책임은 바로 수사기관과 사법기관 스스로에 있습니다. 어떤 압력과 유혹 앞에서도 오직 진실만을 위해서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켜내려는 노력과 의지가 부족했던 겁니다. 강자 앞에서 약하고 안보나 정권의 안정 혹은 자신의 조직과 제 식구 지키기 등 명분이 있다면 거짓과 조작과 은폐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의심을 키워왔습니다. 덧붙여서 시민들의 의심과 의혹을 먹이로 삼고 음모론을 생산해 이익이나 영향력을 지키고 확장해온 일부 사이비 전문가들과 정치 몰입자들의 책임도 큽니다. 시민들은 이들 세 부류가 만들어낸 의심의 여지와 이것을 틈탄 음모론의 피해자들입니다.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의 고질병을 고쳐내는 계기가 되어야 됩니다. 국회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세월호 특별법의 입법과 유병언 사망의 후속 조치가 바로 그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표창원 전 교수, 지금은 범죄과학 연구소 대표로 있습니다. 오늘 경향신문 칼럼의 요지였습니다. 조합원을 위한 만남의 공간, 국민 카페를 아시나요? 질 좋은 원두로 만든 커피, 그리고 다채로운 음료는 기본이고요. 각종 공개 방송, 우리 사회의 건강한 지식인이 펼치는 따뜻한 특강이 펼쳐지고요. 그거는 저 목사님이 신도들 많고 믿으십시오 할 때라든가 정부의 논법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고 특히 이 안보는 하나의 수리자 학이다. 즉 과학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차재민, 김민기의 DD쇼가 열리고요. 지금은 굉장히 자유인 같은, 자유롭고 내가 한 시민으로서 내가 어떤 말이든 할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고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37 미디어 협동조합이 세운 카페 국민카페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네. 방금 조합원으로 가입하신 무적 LG 패밀리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가입을 하셨는데요. 이천시장이라는 닉네임이 가입하셨네요. 실제 시장님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그리고 광섭님도 조합원 가입해 주셨고요. 경기 용인시 기영구의 갓길 운영님 역시 조합원 가입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새벽에 가입을 했는데 출자금 납입을 안 하신 분들도 출자금 납입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월호와 관련해서 얘기를 조금 더 해야 되겠는데요. 지금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서 새누리당에서는 세월호 특별법이 세월호 유가족들의 특혜를 위한 법인 것처럼 그렇게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죠. 지금 세월호 특별법은 세월호 유가족들이 주장하는 세월호 특별법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로는 믿을 수가 없으니까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특별위원회가 수사권과 그리고 그 수사 결과에 따른 기소권을 갖도록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걸 새누리당이 발끈 절대 안 된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세월호 특별법이 일종의 특별검사 제도와 유사하다고 보고 특검 수준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오늘 경향신문에 세월호 특별법에는 오히려 특검 수준의 권한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공감이 갑니다. 소개해드립니다. 7월 9일 세월호 희생자, 실종자, 생존자 가족대책위와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대한변호사협회는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입법 청원을 했다.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하자는 국민적 청원의 요체는 무엇보다 성역 없는 진상조사와 그에 기초한 재발방지 대책에 마련해 있다. 그렇습니다. 세월호 4.16 특별법, 세월호 특별법, 4.16 특별법으로 분류하는 이 특별법은 세월호의 희생자, 실종자 가족, 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와 그리고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그리고 대한변호사협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그래서 국회 입법 청원한 겁니다. 단순히 가족들이 혹은 유가족들이 모여서 만든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에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가 참여를 했고 그리고 대한변호사협회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고 이 법안이야말로 여야의 당리당략과는 전혀 다른 그야말로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그래서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법안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민간조사위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면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훼손한다고 주장하면서 특별법 제정에 발목을 잡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전혀 법적이지 않다. 법을 빙자한 정치적인 궤변일 뿐이다. 그렇습니다. 새누리당의 주장은 전혀 법에 충실한 주장이 아닙니다. 민간조사위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면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훼손시킨다는 이런 새누리당의 주장이야말로 법을 빙자한 정치적인 궤변일 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특별법에 의해 설치될 진상조사위원회는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권력기관을 상대해야 합니다. 막강한 권력기관을 상대로 성역 없는 진상조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관련 자료에 대한 제한 없는 조사와 관련자들의 진술 청취 등을 효과적으로 담보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새누리당의 특별법을 보면 정부기관이나 기업단체는 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한 사유의 범위가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관련 기관이 자료 제출을 거부해도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청와대에 그 7시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 어디 있었느냐고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이건 대통령의 사생활이라는 특별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제출할 수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조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철저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서는 필요에 따라서 강제 수사권까지 동원할 수 있는 조사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민간인이기 때문에 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논리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시행됐던 특별검사제의 경험만 보아도 그 논리의 허약함을 알 수 있다. 현행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할 때 특별검사나 특별검사보 등은 변호사로서의 일정 경력 외에 다른 요건은 요구되지 않는다. 이뿐만 아니라 현행 법체계상 수사권은 경찰, 검찰에 근무하는 수사 공무원 외에 다양한 영역의 공무원들에게도 부여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민간위원이나 조사관에게 공무원으로서의 신분과 업무의 공정성을 보장하면서 그들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이 법체계상 문제가 될 것은 전혀 없다. 중요한 것은 위원회가 권력기관을 상대로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물론 조사 과정에서 조사 대상자의 인권이 침해되거나 적법 절차의 원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 위원들에게 수사권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적법 절차의 원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얘기할 필요도 없이 당연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들에게 수사권을 줘서는 안 된다는 그런 논리 절대 성립하지 않는 겁니다. 새누리당의 방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새정치민주연합의 특별법안은 조사관에게 특별사법경찰관리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이에 대해 형사사법체계를 뒤흔든다고 난리치고 있지만은 성역 없는 진상규명이라는 목표에 비춰보면 사실 새정치민주연합의 법안도 부족합니다. 조사관에게 사법경찰관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정부기관이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필요하다면 강제수사권을 동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현행 형사소송법상 영장 청구는 검사의 권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작 압수수색을 위해서는 검찰청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속하고도 철저한 진상규명에 지장애물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므로 세월호 참사의 성역 없는 진실규명을 위해서 위원회는 특별검사의 권한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말은 특별부에 설치된 진상조사위원회지만 그 기능은 사실상 특별검사의 기능을 해야만이 막강한 권력기관을 상대로 도대체 세월호 참사 그 초동대응이 왜 부실했으며 무엇이 문제가 있으며 누가 책임을 져야 하며 그래서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그 방안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위원회는 반드시 특별검사의 권한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합니다. 가족대책위원회에서 청원한 4.16 특별법안은 제1소위원회, 즉 진실규명위원회는 그 상임위원을 10년 이상 판검사 내지 변호사의 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면서 특별검사의 권한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특별검사를 위원회에 두는 방안에 대해서도 법체계의 근간을 훼손한다고 말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성역 없는 진실규명에 동의한다면 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해야 마땅하고 실효성 있는 수사권이 부여되려면 위원회가 특별검사의 권한을 가져야만 합니다. 이러한 특별법 제정이 우리 법체계에 흔드는 것 결코 아닙니다. 법정 논리도 갖추지 못한 궤변도로 성역 없는 진실규명의 국민적 요구를 외면하는 행태야말로 우리 사회의 정의 요청을 뒤흔드는 반동적인 수구적인 행위임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이호정 교수의 오늘 경향신문 칼럼, 새누리당과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의 귓구멍에다가 그야말로 쑤셔 박아주고 싶은 그런 내용입니다. 동아일보 해직 언론인의 모임인 동아자유언론 수호투쟁위원회 김종철 위원장. 그는 국민TV 스튜디오 입구에 붙은 글귀를 감격 어린 눈으로 지켜봅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1974년 10월 24일 편집국 입구에 게시한 동아투의 결의문 사본이었습니다. 저기 스튜디오에 사진을 걸어놓은 거 보니까 저희 113명이 해직 당할 때 그것이 부당하다고 항의하시다가 자진 사퇴하신 송건호 선생님 중앙정보부에서 받은 고문 때문에
파킨슨 씨 병으로 몇 해 전에 돌아가셨고 왜 국민TV는 40년 전 동아투의 결의문을 입구에 붙였을까요? 그 투쟁 정신을 이어받아 공정 언론을 건설하겠다는 의지 때문입니다. 이것이 어디 미디어 협동조합 몇몇 임직원만의 숙제이겠습니까? 죽은 언론인의 사회에 역사를 살아가는 모든 시민에게 던져진 사명일 것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되주십시오. 국민.tv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2014년 4월 1일은 한국 언론사의 역사적인 날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동아투의 사람들 뒤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일을 힘껏 도와드리길 약속드립니다. 네. 경기 안양시 동안구 감량동에 쫄망님 조합원 가입해 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쭈어니맘님 역시 조합원 가입해 주셨고요. 찐이사랑님 조합원 가입해 주셨습니다. 세 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출자금 납입 그리고 조합원 여러분들의 CMS 월 조합비 11,000원 이상 기자이체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합원으로 가입하신 분들, 출자금을 납입하신 분들, 자기 아이디로 로그인하면 마이 페이지가 오른쪽 상단에 있습니다. 마이 페이지를 클릭하면 어떻게 월 조합비 11,000원을 CMS 계좌이체로 간편하게 할 수 있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예. 오늘 이 마지막 칼럼은 우리 국민라디오의 팟캐스트, 인기 팟캐스트의 주인공이기도 한 디펜스 이슈 21 플러스의 김종대 편집장이 오늘 한겨레신문에 기고한 더는 못 봐줄 군피아들의 탐욕입니다. 정말 군대 문제 맞습니다. 이건 얼마 전에는 또 군사이버사령부의 대통령 선거 개입에 대한 발표도 있었는데요. 참, 대한민국 군인이 이러니, 대한민국의 장성들이 이러하니, 북한보다도 무려 30배 이상 국방비를 쓰면서도 언제나 미국이 없으면 벌벌벌벌 뜨는 그런 약골 땅나라 군대가 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그런 생각마저 들 지경입니다. 더는 못 봐줄 군피아들의 탐욕 들어보시죠. 2년 전에 한 육군 장성은 필자에게 육군이 예술대학 출신 장병들이 출품하는 국전급 전람회를 추진 중이라며 진중 예술진흥의 포부를 밝혔다. 그러나 이 황당한 발상은 정부 내에서도 거부됐다. 같은 시기에 해군에서는 제2연평해전 영화를 만든다고 난리였다. 대령급 이상 간부들이 영화기금 마련 바자 외에 300만 원 이상의 물품을 내놓고 민간기업에서 100억 원대의 협찬까지 받았는데 어찌된 일인지 영화는 개봉되지 않고 있다. 올해 공군은 국제 에어쇼에 공군이 자랑하는 블랙 이글 팀을 파견하는데 목숨을 걸었었다. 100억 원대 예산이 투입되고 총장이 직접 현장으로 날아갔다. 지금 육해 공군을 보면 군이 저런 것까지 해야 하나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이상한 노력을 한다. 각 군의 전투교리는 2년에 한 번씩 총장의 재가를 받아 수정된다. 그런데 임기를 못 채우는 총장이 자기 군의 교리를 한 번도 읽어보지도 못하고 나오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 대신 총장들은 안 해도 될 일, 엉뚱한 일, 과시하고 폼 잡는 데 목숨을 건다. 군 상부 구조에서 벌어지는 이런 현상은 각 군이 자신의 위신을 높이는 홍보에 엄청난 자원이 투입되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 군은 적과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자기 조직의 위신을 높이는 홍보 전쟁을 수행 중이다. 그렇습니다. 김종대 편집장이 지적했다시피 지금 군대는, 대한민국 군은 적과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자기 조직의 위신을 높이는 홍보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군은 이미 막강한 이익 집단이 된 예비역 조직과 결탁하여 틈만 나면 이상한 사업을 벌입니다. 올해 9월 24일부터 예비역 조직인 육군협회가 주관이 되어 고양시 킨텍스에서 지성군 무기 전시회 DX 코리아를 개최합니다. 지난 5월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무기를 전시한 민군 개명 기술박람회가 열린 지 4개월 만에 똑같은 행사 또 하는 겁니다. 이 전시회 일주일 뒤에는
10월 1일 대전에서 열리는 지상군 페스티벌에서는 또 같은 장비가 전시됩니다. 똑같은 장비를 계속 전시하면서 홍보만 하고 출창이 있는 겁니다. 행사마다 적게는 50억 원, 많게는 100억 원이 소요됩니다. 100억 원 있으면요, 국민TV 같은 거 2개 만들 수 있는 돈이에요. 이 행사가 아니더라도 한국군 핵심 무기는 경연제로 여는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에서 이미 다 전시됐던 것들입니다. 재탕 3탕에 불과한 전시회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국방부, 방위사업청, 예비역 조직이 노골적으로 기업의 협찬을 요구합니다. 영락없이 삥을 뜯는 군피와 군대마피아들의 행태입니다. 이것이 아니더라도 예비역 단체는 오래전부터 군을 대상으로 여러 수익 사업을 독점함으로써 대다수 장병을 착취하는 거대한 구조를 형성해 왔습니다. 이걸로 끝입니까? 아닙니다. 내년 문경의 세계군인체육대회는 애당초 538억 원이었던 행사 비용이 최근에 무려 그 3배나 뻥튀기가 돼가지고 1655억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반면 예상 수익금은요 331억 원을 묶여서 무려 1000억 원이 넘는 손실을 정부 예산과 기업 협찬으로 메꿔야만 합니다. 여기에 예비역 육군 별 4개 포스타 사성장군이 위원장이 된 조직위원회가 군을 동원하여 기업에 손을 벌리며 거액의 기금을 조성할 조짐입니다. 대흥행을 위해서 국방부는 벌써 북한군도 초청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남북 국방장관 회담도 도모한다는 보관입니다. 마치 남북한의 군대가 평화협정이라도 체결할 것처럼 움직입니다. 다 돈되기 때문입니다. 북한을 주적이라며 없어져야 할 나라라고 외치던 그들의 안보관에 비추어보면 정말 낯선 풍경 아닙니까? 돈과 인력이 흥청망청 낭비되는 동안 과정한 임무를 부여받은 야전 전투원들은 형편없는 복지와 근무 여건에 시달립니다. 이것이 바로 전방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는 배경입니다. 업무 헬기가 없어서 과다출혈로 병사가 죽어도 병사 월급 올려주자고 해도 시정하지 못하는 국방부입니다. 이렇게 일선 전투원의 생명가치가 총체적으로 경시되는 이 군대, 고위 장성들 빌들과 군피아들의 일속만 차리기에 바쁜 현실입니다. 김종대 디펜스 21 플러스 편집장의 이 글, 우리 군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행사에 동원되는 야전 군인들이 그런 편을 당하는 겁니다. 라디오 비평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